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올해 현대자동차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아이오닉 6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신 전기차이니만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6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7월 14일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고요. 아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공개되었던 컨셉트카 프로페시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이오닉 6는 현대 자동차 최초의 전기차 세단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77.4kWh 배터리 용량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현대 엠블럼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고요. 차량 전체에 700개 이상의 픽셀을 사용하여 미래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으며 리어 스포일러에는 투명 소재로 된 파라메트릭 픽셀 보조 제동 등을 적용하여 상당히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리어뷰를 보여줍니다. 인테리어에서는 브릿지 타입 센터 콘솔이 적용되어 평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무려 4096가지 조합이 가능한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국내 차종 중 가장 화려한 인테리어를 구현해 내었습니다. 실내 소재로는 폐어망, 폐타이어 등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아직 가죽까지는 비건 레더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아이오닉 5와 다른 점은 디지털 사이드 일체형 대시보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듀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아이오닉 5와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갖추었죠. 제가 앞서 제 커뮤니티에 아이오닉 6 디자인을 업로드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반응 90%가 혹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혹평 일색인 디자인이었는데요. 전체적인 반응의 흐름은 기대가 컸는데 너무 별로다. 짜집기한 디자인이다. 투스카니, 비틀, 포르쉐를 섞었다. 헤리티지가 없는 디자인이다. 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이오닉 6에 대한 제 첫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다였습니다. 엄청나게 쿨하다, 멋지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부분 살펴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컨셉트카로 공개되었던 프로페시의 전면부 디자인부터가 저는 그리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페시의 전면부보다는 괜찮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페시의 전면부는 뭐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성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특징적인 부분이 헤드라이트 말고는 없는데요. 그 헤드라이트의 모양이나 디자인마저 스페셜함이 없기 때문에 전 프로페시 전면부 디자인에 거는 기대가 크진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현대 엠블럼을 보면 기존에는 크롬 소재로 굴곡이 좀 도드라진 디자인이었다면 아이오닉 6에 적용된 엠블럼은 크롬 대신 얇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였습니다. 크기가 작아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도 있겠지만 평평한 엠블럼을 통해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6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아이오닉 6의 공기 저항 개수가 무려 0.21CD라고 합니다. 양산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공기 저항을 가진 모델이 메르세데스 벤츠 순수 전기차 EQS인데요. 그 차의 공기 저항 개수가 0.20CD입니다. 물론 뒤에 소수점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딱 봤을 때 EQS와도 0.0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엄청난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죠. 사실 EQS도 처음 출시되었을 때, 출시되기 이전부터 못생겼다, 벤츠의 전기차 디자인 너무 실망이다 라는 평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출시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못생겼다, 별로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차량이 바로 EQS입니다. 사실 EQS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을 위해서 양산차 최저 공기저항 개수인 0.20CD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디자인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유려하고 매끈한 디자인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오닉 6도 이와 동일선상에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되는데요.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공기저항 개수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항을 덜 받아야 효율이 높아지고요. 효율이 높아져야 일회 충전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오닉 6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의 동그란 타원 형태 혹은 마치 우주선과 같은 디자인에서 출발했는데요.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러한 디자인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막 우와 디자인 진짜 쩐다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요.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뭐 크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헤드라이트 내부에는 파라메트릭 픽셀이 적용되어 램프에 따라 여러 모습을 제공합니다.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방향 시등이 켜졌을 때 각기 다른 느낌을 자아내죠. 아이오닉 6의 측면부를 보면 정말로 아주 날카로운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모습만 보면 세단 같은데 옆모습을 싹 보면 이 차 쿠페인가 싶을 정도로 앞모습과 대비되는 측면 라인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앞에 엔진이 없는 전기차이고 게다가 설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이 짧고요. 리어 오버행도 짧은 편입니다. 아이오닉 6의 휠 베이스는 2995mm로 앞서 출시된 CUV 장르인 아이오닉 5보다는 5mm가 더 짧습니다. 하지만 2995mm도 상당히 넓은 휠 베이스죠. 그리고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카메라를 사용한 디지털 사이드미러와 히든 타입, 플러시 타입도 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좀 묘합니다. 전면부는 세단의 느낌이 강한데요. DM8 소나타의 후면부와 이렇게 섞어보아도 뭐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뭐랄까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디자인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후면부의 경우는 또 너무나도 스포티하고 날렵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포르쉐 911이나 뉴비틀의 후면부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르쉐 911과 섞어 보아도 나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데요. 이런저런 디자인에서 많이 영감을 얻은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앞이랑 뒤랑 컨셉이 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통일성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저 20인치 휠입니다. 휠만 딱 떼어놓고 보면 분명 멋지고 예쁜 휠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그런데 이 휠을 아이오닉 6에 넣었을 때 과연 정말 잘 어울리느냐는 다른 문제인데요. 특히나 오피셜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룩은 너무 휠만 둥둥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아이오닉 6의 느낌과 휠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로페시에 적용되었던 심플하고 멋진 저 6스포크 바람개비 휠은 과연 어디 간 걸까요? 물론 컨셉트카여서 휠을 꼭 저렇게 그대로 디자인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아이오닉 6는 안 어울리는 휠을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측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DLO라 불리는 윈도우 몰딩 라인인데요. 윈도우만 잘라서 보면 과거 1세대 CLS와 현재 CLA와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나도 멋진 쿠페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6에서 가장 많이 제대로 힘을 준 부분은 바로 후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딱 아이오닉 6의 이 모습만 본다면 확실히 독특하면서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막 다른 차들이 머릿속에 같이 하나둘 떠오르긴 하지만 그런 차들을 잘 섞어서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페시에서도 사실 가장 임팩트가 컸던 부분이 후면부였고 많은 분들이 후면부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과연 이 프로페시의 후면부를 잘 살릴 수 있을까도 가장 큰 의문이었고요. 특히나 가장 큰 의문점이었던 부분은 저 투명한 리어 스포일러였는데 저걸 양산차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고 만약 살린다 하더라도 멋지게 살려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요. 그걸 아주 멋지게 살려냈습니다. 아이오닉에서 계속 밀고 있는 파라메트릭 픽셀과 아주 잘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된 아이오닉의 디자인으로 구현해냈는데요. 램프가 점등되지 않았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효과적이고 램프가 들어왔을 때는 진짜 더 멋진 디자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의 익스테리어는 모두 리어뷰에 몰빵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기본적으로 좌우를 잇는 테일램프가 길게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하나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리어 스포일러에서 한 줄의 빛으로 표현되지만 시선을 올려보면 파라메트릭 픽셀, 보조, 제동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을 자세히 보면 깨알같이 여기에도 픽셀 6개를 적용해 놓았습니다. 아이오닉 6에는 전체적으로 6개의 픽셀을 군데군데 잘 숨겨 놓아서 이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후면부는 트렁크로 갈수록 상당히 낮아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와 함께
트렁크 리드 끝부분도 리어 스포일러처럼 올라가 있어 마치 두 개의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효과를 낳는데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거 좀 과하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도 굉장히 가격하고 세로형 반사판의 느낌도 프로페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무난하고 심플한 전면부에 비해서 후면부는 좀 과하게 멋을 부린 듯한 느낌도 있어서 앞뒤 디자인 밸런스가 좀 깨지는 너무 후면부에 모든 특징을 몰아넣은 듯 보입니다. 사실 아이오닉 6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세단이라는 장르로 볼 때 장르 자체를 선호하는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CV였던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그리고 제네시스 GV60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매력적인 전기차 세단을 보면 테슬라 모델 3와 BMW i4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 모델 S도 있지만 그건 1억이 넘기 때문에 논외로 하면 전기차 세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아이오닉 6의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오피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한 화려함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느껴집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화려한 앰비언트를 제공하는 아이오닉 6다운 오피셜 사진이네요. 전체적인 구조는 수평형으로 되어 있으며 뭔가 장난감 같았던 아이오닉 5의 인테리어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느낌이 듭니다. 아이오닉 5와 가장 다른 점은 중앙에 쭉 뻗은 브릿지 타입 센터 콘솔 부분입니다.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지만 소재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오닉 5와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피셜 사진과 현실 사진은 역시나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스티어링 휠은 아이오닉 5와 동일한 D컷을 사용하고 현대 엠블럼 대신 4개의 도트 무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디지털 사이드미러 옵션 적용 시 실내에서의 모니터인데요. 아이오닉 5의 경우 싸제 제품처럼 전혀 일체감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아이오닉 6에서는 저 부분을 이질감 없는 디자인으로 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점점 신차가 나올수록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이네요. 12.3인치 듀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아이오닉 5와 달리 블랙 베젤로 처리되어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주변 테두리 컬러를 실버로 마감하여 한층 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확실히 아이오닉 5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구나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하단 공조기와 관련된 버튼들은 아날로그 버튼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와 달라진 점 또 한 가지는 핸들 중앙에 있는 4개의 도트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충전량이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깜빡깜빡 점등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경우도 안녕 벤츠라고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물결을 치면서 탑승자와 소통하기도 하죠. 그리고 핸들 왼쪽 하단에는 동그란 버튼도 마련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드라이브 모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핸들에서 손쉽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하며 오른쪽 핸들 뒤에서는 칼럼식 기어 변속기로 기어 변속이 가능하나 벤츠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잡고 돌리는 방식으로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은 창문과 관련된 버튼들, 도어를 잠그고 여는 버튼 등이 도어에 없고 센터 콘솔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한 포드 브론코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페라리, 로마도 센터 콘솔에 있었는데 물론 그 차량들과는 목적을 달리 하지만 아이오닉 6의 경우 문의 두께를 줄여서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 도어에 있는 버튼들을 모두 없앴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어가 얼마나 얇아졌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어가 얇아진 만큼 강성을 확보한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어를 얇게 만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충격에서도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아이오닉 6의 2열 공간인데요. 2열에서도 멀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며 2열 공조기도 중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2995mm인 만큼 레그룸에서는 넉넉한 공간이 예상되지만 쿠페형 라인을 가진 세단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에서는 손해보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는 넓지만 생각보다 넉넉하게 느껴질 것 같진 않은데요. 이 부분은 아이오닉 5 대비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공간 리뷰는 제가 직접 타보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 6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세단 장르라는 점, 요즘 전기차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빨리 출고받을 수 있는 차가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이오닉 6는 국내에서 충분히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은 어떤 느낌일지 너무도 궁금해지는데요. 아이오닉 6에 대한 소식과 함께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꾸준히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